2020년 4월 12일입니다. 날짜가 빠르게 갑니다. 실은 4월 중순인데 시내 나가면은 반팔로 다니는 사람들도 많던데 여긴 춥습니다. 아침 저녁에. 조금 전에 좀 편안하게 옷을 입고 나왔다가 추워서 못 견디고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따뜻한 옷을. 오늘 영상 편지 8번째 순서입니다. 원래 첫 시작하는 고전 작품을 먼저 가져 나와서 손으로 쓴 걸 들고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매직도 잉크가 다 돼서 안 나오고 거의 보이지를 않고 또 가지고 있는 붓펜도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침 이것으로 오겠다 그래는 버색에 그 둘을 좀 사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이 산속에 며칠 전에 시내 나갔을 때 사와야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컴퓨터에 있는 뽑아놓은 걸 가지고 화면에 비추면서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빨리 말을 안 듣고 이러고 있습니다. 참 묘하네요. 이게 잘 안 보이네요. 다시 시작. 화면에 나오려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당시선에 들어있는 칠원절구죠. 최민동이라는 사람이 쓴 연성동장이라는 구절입니다. 능향화전 기회취 십천고주 막사빈. 좀 더 잘. 이 사람은 대단한 술꾼이었는지 평생에 몇 번이나 꽃 앞에서 취할 수 있을까? 가난하다고 술 살 돈을 아끼지 말아라. 이런 시를 졌습니다. 하긴 가난한 사람이 술 몇 잔 더 마신다고 부자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 이 책을 중국 고전명언사전을 지은 모라스데스지는 그렇게 했어요. 사람이 일생에 몇 번이나 꽃놀이 술에 취할 수가 있을까? 가난을 걱정하여 술에 돈을 아낄 필요는 없다. 이러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십천이라는 건 만이죠. 그래 많다는 뜻이죠. 그리고 왜 나왔습니다만 이 십천고 할 때 고는 팔다는 뜻도 되고 사다는 뜻도 됩니다. 제가 그래서 2015년 5월 22일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놨습니다. 1년에 꽤 여러 차례 꽃놀이 술에 취해보는 나는 그런 점에서 아주 복이 많은 사람이다. 참 주로 후배들입니다만 같이 어울려서 취하도록 마셔보는 날이 많았었죠. 어떤 날은 1차 마치고 집에 가느라고 종로경찰서 앞에 지나가는데 또 붙들려서 밤새도록 마시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참 복이 많았었습니다.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벗들을 위해서도 실은 술 사는 돈은 그리 아끼지 않았으니 이것도 아주 큰 복입니다. 어렵게 지낼 적에도 좋은 사람들과 술 마실 적에는 일단 주머니에 한 장짜리 있지 않습니까? 카드를 써서라도 기분 좋게 술 마시고 이랬었습니다.
물론 저 혼자는 거의 술을 안 마십니다. 아마 기분 좋게 술 마실 사람조차 없어지면은 인생 살 맛 없는 거죠. 인생을 포기하고 아마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누가 같이 이 얘기 나누며 술을 마셔줄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은 어찌 자살하겠습니까? 암만 힘을 들어도. 아휴, 그렇습니다. 어제도 일들이 많이 있었죠. 보니까 그저께와 어제 이틀 동안 이루어진 이번 총선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여당과 야당이 서로 아전 인수식으로 해석을 하는 모양입니다. 여당은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 지지층들이 열심히 와서 투표를 해주었다고 하고, 야당은 견제 심리가 발동했다고 그러고. 글쎄, 요즘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여론조사 결과도 100% 신뢰하기 어렵고, 결국 사흘 뒤 15일 저녁이 돼야 어느 쪽 말이 맞았는지 판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4시도 되기 전에 깨가지고 이불 속에서 뒤척이면서 전화기로 이렇게 두들겨서 페이스북에다 써놨습니다. 견제와 균형, 체크 앤 밸런스라고. 이것이 무너지면 민주주의와 선거에 의미가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적절한 때 견제도 하고 또 균형도 맞춰주는 것 같습니다. 아주 특별한 양쪽에 25% 내지 30%에 되는 튼튼한 지지층 빼고는 나머지는 꼭 지지해서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어느 쪽이 됐든 어느 정당이 됐든 야당이 됐을지 그쪽을 찍어주고, 또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야당이 너무 오만하거나 그러면 또 그래서 여당 쪽을 찍어주기도 하고, 우리 국민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대개 한 번 선거에서는 여당 쪽 밀어주고 다음번 선거에서는 이쪽을 또 밀어주고 하는 것들을 최근 계속 봐오면서 만만치 않은 국민이 오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는 날이면 민주주의 선거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의 어느 신문 방송에 보니까 그런 제목으로 나왔어요. Physical distancing is the only tool we have to stop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썼습니다. 맞아. 소셜 디스턴싱이 아니라 피지컬 디스턴싱이라고. 실은 제가 숱하게 얘기해왔죠. 이런 상황일수록 사회적 거리는 더 가깝게 다가가야 한다. 이건 조금 있다가 다른 신문에 써보낸 칼럼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는 것으로서 그 말을 대신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죠. 요즘 2달 전쯤에도 이미 요양원에 계신 어른들은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이놈들이 나를 버렸구나. 그래서 전화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전화를 해서 막 욕도 했답니다. 근데 전화조차 못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만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작년에 제 어머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습니다만, 이렇게 인간적으로 멀어지고 그러면 안 되죠. 더욱이 지금은 이것을 정부가 자꾸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써서,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고립되고 외롭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에 그것을 더욱 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곳에 칼럼을 써면서 마지막 2단락을 그 얘기를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바이러스 공격은 우리 사회 곳곳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실내에서뿐 아니라 거리를 걷는 사람들도 거의 모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으니 그 표정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으니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던 시절 분위기를 더욱 삭막하게 합니다. 요양원에 입주해 있는 노인들은 몇 달째 자손들이 찾아오지 못하는 것을 이놈들이 이제 나를 버리는가 보다 라고 오해하며 병세가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어느 아파트 단지에 확진자가 1명 나왔다고 하는 순간부터 그 아파트 주민 전체가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됩니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둘러싸고 서로 독화살을 쏘아댑니다.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는 복면 효과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지고 비난과 비방의 강도는 더 거세져 갑니다. 저는 이번 사태 초기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에 문제가 있다고 숱하게 지적했습니다. 서구에서 처음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쓰기 시작한 것을 그냥 말 그대로 옮겨 사회적 거리두기로 아무 생각 없이 쓴 것인데,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옮기면 물리적 거리두기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서로 거리를 두어 이야기를 할 때에도 가능한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되 서로의 마음은 예전보다 더 가깝게 다가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몇 달, 몇 년 동안 전화 메시지 한번 주고받지 않았던 이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안부를 묻고, 메시지만 보내던 이들에게는 직접 전화를 걸어 내 목소리를 들려주고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식으로 사회적 거리는 오히려 더 가깝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2003년부터 2년 동안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을 적에는 지금 머물고 있는 방호제보다도 더 고립된 공간이었습니다만, 그때는 휴대전화도 안 터지는 곳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한 몇백 미터 걸어 나가야, 어느 다리를 건너가야 휴대전화가 통해서 제가 그 다리를 혼자 이속교라고 지냈습니다. 세속을 벗어나는 경계 다리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30분을 걸어서 우체국에 가서 매일 이메일 편지를 보내고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산속에 사셔도 늘 세상과 소통을 하고 있다고. 그때도 물리적으로는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서로 안부를 궁금해하고 이러는 것들이 있었던 덕분에 제가 버텨낼 수 있었고, 요즘도 그렇습니다. 여길 이렇게 찾아와주는 선배, 후배, 친구들도 그렇고, 또 심지어는 미국이나
저 동남아에 살고 있는 친구나 선후배들도 서로 안부를 묻고 궁금해하고 이런 사회적 거리를 가깝게 하고 있기 때문에 덕분에 우리가 힘을 내는 것입니다. 그 힘이 없으면 각 개인의 면역력도 급격히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길은 물리적 거리는 멀리하되 사회적 거리는 더욱 가깝게 해서 각자의 심리적 힘을 더욱 단단히 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제 뉴스죠. 어제 뉴욕타임즈인가 난 것을 보니 또 미국에서 지금 달걀 뭐 이런 것들 그냥 또 쌓여서 마구 갖다 버리는 것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어떻게 갈지 어쨌든 계속 얘기합니다만 이런 위기의 순간일수록 서로 인간적 거리, 사회적 거리는 더욱 가깝게 다가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햇볕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책 읽어주는 남자가 돼서 이 자리에 또 오겠습니다. 이렇게 2020년 4월 12일 아침 7시 10분서부터 시작한 상주 향산의 방호제 영상편지 8번째를 마칩니다. 바람이 많이 찹니다.